네, 안녕하세요. 리플 원정대 구독자 여러분. 원정대 브리핑에서 온체인 시리즈를 진행하게 된 카탈라이즈 리서치 이현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리플 원정대 채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리플 원정대 채널에서 온체인 시리즈를 기획을 하게 되었어요. 이 온체인 시리즈는 XRP 투자자분들이 좀 더 장기적으로 이 XRP를 투자를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기획을 하게 된 시리즈고요. 아무래도 이 온체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온체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온체인을 공부를 했을 때 장기적으로 이 XRP 투자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히 알려드리고자 시리즈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XRP에 투자를 하고 계시지만은 여러 뉴스들 접하고 계시지만 이 온체인이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차근히 한번 다뤄보면서 1회로 끝나지 않고 좀 여러 회에 나눠서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저희 카탈라이즈 리서치를 소개를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카탈라이즈 리서치는 2023년에 리플랩스와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XRP 레저, 블록체인인 XRP 레저의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이 XRP 레저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따로 이제 XRPL 코리아라는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XRPL 코리아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블록체인인 만큼 개발자들이 이 블록체인 위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개발자 대상으로 XRP 레저 블록체인을 어떻게 개발을 하는지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개발자와 학생 대상으로 XRP 레저 해커톤을 정기적으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해커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이 XRP 레저라는 블록체인의 잠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인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총 3번의 해커톤을 주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XRP 레저를 활용한 프로젝트, 이런 회사들이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스타트업들을 엑셀러레이팅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서울 핀테크랩이랑 같이 해서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마 많은 분들이 오셨겠지만 이 한국의 XRP 커뮤니티와 생태계를 위해서 저희가 XRP 서울이라는 컨퍼런스를 올해 9월에 이제 개최를 한 바 있는데요. 이때도 이제 리플랩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태계 플레이어들이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이 XRP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열리는 게 아니라 XRP 서울 2025를 시작으로 XRP 서울 2026, 2027 매년 열어서 XRP 홀더, 그다음에 커뮤니티 멤버, 그다음에 리플랩스를 포함한 여러 플레이어들이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컨퍼런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왼쪽부터 개발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개발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생뿐 아니라 현업 개발자들도 포함을 해서 현업 개발자들도 참석을 해서 이 XRP 레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두 번째로 보시는 게 저희가 작년에 열었던 XRP 레저 해커톤입니다. 이때도 리플랩스가 공식적으로 후원을 해서 해커톤을 열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한 200명 넘는 참가자들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개발을 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이 이제 XRP 서울 2025였는데요. 이때는 3,000명이 넘는 분들이 오셔서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가지고 성공적인 행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카탈라이즈 리서치는 XRP 생태계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XRP 투자자분들은 이런 활동보다는 좀 더 이제 XRP 가격에 좀 더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XRP도 그렇고 리플랩스도 그렇고 매일같이 쏟아지는 호재 속에서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 왜 이런 것이냐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도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있고 한데 가격에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온체인 시리즈를 진행을 하면서 이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XRP 가격을 견인하는 요소를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 XRP 생태계가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기르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 시리즈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이 리플랩스가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을 적극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는데요. 파트너십만으로는 이 XRP 가격을 견인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XRP 가격을 결정짓는 것은 크게 3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제가 큰 틀에서 이 XRP 가격은 정확하게 공급과 수요의 법칙을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XRP는 발행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공급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수요가 커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XRP의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도 나와야 되고, 이 XRP를 활용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XRP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저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야 되는데,
아무튼 큰 틀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매크로 환경과 시장 유동성. 이 XRP도 결국에는 암호화폐다 보니까 이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가격이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이 암호화폐 시장은 결국에는 매크로 환경, 거시경제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XRP가 많은 호재를 갖고 있어도 거시경제가 좋지 않다면, 즉 매크로가 좋지 않다면 가격에 영향이 가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따로 호재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매크로 환경이 좋다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로 가장 크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거시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이 온체인 활성도인데요. 이 온체인 활성도는 뭐냐면은, XRP는 이제 코인이잖아요. XRP가 돌아가는 그 네트워크는 XRP 레저라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결국에 이더리움 코인도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가는 코인이고, 솔라나 코인도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돌아가는 그런 코인이다 보니까 XRP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 XRP의 수요가 올라가려면은 XRP 레저의 활성도가 굉장히 높아져야 되는 것이고,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 XRP 레저가 얼만큼 활성화되고 있는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두 번째 보여드리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의 온체인 데이터인데요.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의 활성화 지갑 숫자와 가격을 비교 분석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활성화 지갑 개수고, 이 검은 색깔이 이더리움의 가격 추이인데요. 거의 비슷하게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코인의 가격 자체가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이 가격이 오르내리다 보니까 이 온체인 활성도가 가격과 굉장히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는 것이죠.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다른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라나도 가격이 굉장히 상승했을 때 NFT 붐, 그 다음에 밈코인 붐이 일게 되면서 그때 굉장히 네트워크 활성도가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XRP 가격도 이 XRP 레저가 얼만큼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이 가격이 어느 정도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태계 확장, 그 다음에 킬러 서비스의 등장인데요. 과거에 이더리움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디파이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시는 표가 이 이더리움 디파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총량을 나타내는 게 이제 TV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디파이 TVL과 가격을 또 비교를 해보시면은 상관관계가 높다는 걸 아실 수 있거든요. 이처럼 XRP 레저 생태계에서도 지금은 아직은 킬러 서비스가 등장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쓰게 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XRP 레저가 활성화가 되면은 결국에는 XRP의 수요 자체가 오르기 때문에 정해진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올라갔을 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온체인이 과연 무엇인가. 온체인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활동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얼마의 XRP를 보낸다 라고 했을 때는 트랜잭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온체인 활동인 것이죠. 반면에 이제 옵체인 같은 경우에는 온체인과 반대되는 개념인데, 중앙화된 서비스, 업비트와 같은 중앙 거래소라든지 아니면 서버 내에서 발생하는 활동들은 다 오프체인 활동인 것이죠. 온체인과 오프체인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징 같은 경우에는 온체인은 모든 기록이 다 블록체인 원장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누구나 블록체인 익스플로러나 스캔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온체인 기록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XRP 지갑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XRP를 보낸다 라고 했을 때 트랜잭션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 트랜잭션은 모두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트랜잭션 발생 즉시 여러분이 XRP 스캔 같은 곳에 가시면은 이 기록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프체인 같은 경우에는 내부 서버, 내부 데이터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것을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체인 활동의 예시로는 모든 디파이 탈중앙 금융 서비스의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NFT 발행, 그다음에 NFT 거래 이런 것들도 다 온체인 활동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갑 간의 송금 이런 것도 다 온체인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프체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이 중앙화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매매, 거래들 이런 것들은 다 서버 기반에서 장부화가 되어서 관리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 올라가지 않는 그런 기록들이고, 외부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온체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록들이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이 되다 보니까 되게 뚜렷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투명성이 있고 그다음에 보안이 우수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이 투명성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누구나 다 이 트랜잭션들을 다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투명하다는 그런 장점인 것이고, 보안이 우수하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이다 보니까 해킹하기가 불가능한 높은 보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프체인 같은 경우에는 온체인과 다르게 빠르고 편리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블록체인과 다르게 서버를 한 대만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 거래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들이 다 옵체인 기반의 트랜잭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런 은행 어플 아니면은 뭐 토스, 뭐 증권사 어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서버 기반이잖아요. 익숙한 사용자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단점으로는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아직은 좀 복잡합니다. 이 온체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메타마스크와 같은 개인 지갑 기반으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에는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불편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이 블록체인이다 보니까 모든 원장의 트랜잭션들이 다 기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의 서버로 움직이는 그런 옵체인 활동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느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옵체인 같은 경우에는 해킹이나 파산 등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대형 거래소들도 해킹이나 파산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거래소라고 했을 때 업비트나 빗썸 이런 거래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래소들을 믿고 내 돈을 넣어 놓지만 최근에도 업비트가 굉장히 큰 금액의 해킹 사건을 이제 맞게 되면서 유저들의 자산이 탈취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 다 중앙화된 서버에서 다 트랜잭션이 발생하고 중앙화된 서버에서 개인 키를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체인과 오프체인은 이렇게 구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리를 좀 하자면은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트랜잭션들을 다 온체인이라 불리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온체인 트랜잭션들은 다 블록체인 익스플로러나 스캔에서 다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한 성질을 띠고 있다. 그러다 보니 블록체인 트랜잭션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거를 시각화해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크립토 퀀트라든지 아니면은 글래스노드라든지 굉장히 큰 플랫폼들이 있는데 여기 그냥 가입을 하셔가지고 누구나 쉽게 이 블록체인 트랜잭션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이죠. 그래서 이 XRP 레저 같은 경우에는 온체인 지표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규 지갑 수라고 하면 블록체인 XRP 레저를 쓰기 위해서 생성된 지갑의 개수를 나타내게 되는데 초기 2013년부터 시작했을 때는 거의 없다가 후반부에 와서는 굉장히 빠르게 이 지갑 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일일 활성 사용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온체인 생태계, 온체인 지표 혹은 XRP 레저 생태계가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거는 또 디파이 라마라는 플랫폼에 가면은 또 확연하게 드러나게 돼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에 잠겨 있는 총 가치 수가 720억 달러를 상회하는 그런 가치가 이제 잠겨 있는 것이고 XRP 레저 같은 경우에는 0.7억 달러, 7천만 달러 정도가 이 네트워크 상에 이제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이 네트워크 안에 들어있는 가치 수만 봐도 이더리움이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비스 수도 제가 알기로는 수천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XRP 레저 같은 경우에는 XRP 레저 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가 대략 한 20개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가 활성화된 지 오래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잠겨있는 가치 수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 XRP 레저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예요. XRP 레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더리움보다 먼저 나온 블록체인 네트워크인데 이더리움이 시작했을 때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이제 갖고 오게 됩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의 기능들을 구현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인데 XRP 레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이더리움이 나오기 전에 나온 블록체인이다 보니까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그때 당시엔 없었어요. 이게 원래는 국제 송금을 위한 그런 기능들만 달려있는 상태였다 보니까 이더리움 위에서는 비교적 많은 개발자들이 다양한 서비스들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을 할 수 있었던 반면에 XRP 레저는 굉장히 제한적인 기능만 있었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이 위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더리움 생태가 굉장히 확장하기 시작을 하면서 리플렉스를 포함한 XRP 레저 개발사들이 XRP 레저 위에서도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걸 인지를 하게 되었고 재작년부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붙여넣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면 디파이 탈중앙 금융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AMM 기능이라든지 여러 기능들을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능에 추가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때문에 재작년부터 여러 개발자들이 이 XRP 레저를 활용해서 금융 서비스들을 만들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XRP 레저가 이더리움과 같은 네트워크보다는 훨씬 초기 단계에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서비스 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XRP 레저 같은 경우에는 메사 리서치라는 곳에서 리플랩스가 공식적으로 이제 발간하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 분기별로 발간되는 리포트이고 XRP 레저 네트워크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제가 이제 빨간색 박스를 쳐놨는데 네트워크 부분에 Average Daily Active Addresses 평균 1일 활성 지갑수가 있고 그 다음에 Average Daily Transactions
일일 활성 평균 트랜잭션 수, 그 다음에 토탈 뉴 어드레스, 총 신규 지갑 수, 요 세 가지를 보시면 되고, 이 세 가지 지표가 상승했을 때 XRP 레저의 활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XRP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이죠. 이 메사리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 XRP 레저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을 포함한 다양한 네트워크의 보고서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XRP 레저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재작년부터 이거를 기고를 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나 쉽게 이 메사리 리포트에 가셔서 XRP 레저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수치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메사리 리포트 외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크립토컨트라든지 글래스노드 이런 온체인 데이터 플랫폼들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여기에는 조금 이제 초심자들이 쓰기에는 좀 어렵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 온체인 데이터에 익숙하신 분들은 쉽게 들어가셔서 XRP 레저 활성 추이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제가 추후에 한 번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온체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제가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XRP 투자자분들이 온체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XRP도 결국에는 XRP 레저 위에서 돌아가는 코인이다 보니까 블록체인이 활성화되어야만 그 수요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XRP 레저의 활성도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활성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이 XRP가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길러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XRP 레저 생태계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오고, 그 서비스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만큼 자주 쓰는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생태계가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시켜드리는 게 온체인 시리즈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이, 온체인 생태계를 누구나 다 쉽게 참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XRP 지갑, 기린 지갑이 있고 자만 지갑, 여러 지갑들이 있는데, 이 지갑을 활용해서 XRP 레저 위에 있는 탈중앙 금융 서비스들을 직접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같이 이 시리즈를 통해서 한번 다뤄가면서 이 XRP 생태계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서비스들이 나오고 향후 미래에는 어떻게 우리가 XRP를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한번 쭉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제가 이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가치는, 이미 많은 유튜버분들이 XRP 혹은 리플에 관련된 뉴스, 파트너십 이런 것들을 다 다뤄주고 계시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다루기보다는 좀 더 내재 가치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이 XRP의 펀더멘탈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기르는 것이 이 시리즈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회뿐만 아니라 여러 회차를 거쳐서 제가 좀 더 이 온체인에 대해서 깊은 컨텐츠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영상인데 저도 좀 어색하긴 하지만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이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XRP 투자를 잘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 피드백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꼭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